지금부터 IBS 인하대학교 방송국의 아침 정규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인하대학교 방송국은 본 대학의 이념과 전통을 수호하며 방송을 통해 인하인의 올바른 여론을 대변하고 대학 문화의 창달자로서의 임무를 다하고 있습니다. 아침 신문 브리핑입니다. 지난 토요일자 조선일보 헤드라인 기사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검찰의 월성 1호기 경제성 조작 사건 수사는 정치 개입이자 국정 흔들기라며 일제히 비판했습니다. 지난 5일 검찰은 월성 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과 관련해 산업통상자원부, 한국가스공사, 한국수력원자력 등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이에 지난 6일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는 검찰의 압수수색을 두고 정치수사이자 검찰권 남용이라며 이를 멈추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또한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수사가 문재인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인 탈원전 정책에도 영향을 미치려 한다는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리고 일각에서는 이번 수사의 배후에 윤석열 검찰총장이 있으며 야당의 고발로 검찰이 수사에 나선 청부 수사라는 의혹도 제기됐습니다. 그러나 검찰은 해당 수사에 대해 지난달 22일 감사원에서 관련 자료를 받고 국민의힘의 고발장으로 시작된 적법한 수사라고 밝혔습니다. 지난 토요일자 중앙일보 사회면 기사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선거에 의혹을 품고 소송을 제기했으나 증거가 충분치 않다는 이유로 주법원에서 기각됐습니다. 현지 시각 4일 AP통신에 따르면 트럼프 선거 캠프는 개표 과정에 이의를 제기하며 개표 중단 소송을 냈습니다. 이에 현지 시각 5일 미시간주 지방법원의 신시아 스티븐스 판사는 개표를 멈추기엔 늦었고 법적 근거도 부족하다며 소송을 기각했습니다. 또한 트럼프 캠프는 조지아주 채텀 카운티 선거관리위원회 측에 투표 마감 후 도착한 무효표를 유효표 더미에 넣는 것을 목격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조지아주 지방법원의 제임스 베스 판사는 소송을 기각하며 선관위 직원들이 투표용지를 잘못 처리한 증거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같은 날 트럼프 대통령 측은 주 법원들의 기각 결정에 반발하면서 앞으로 많은 소송이 진행될 거라며 추가 소송을 예고했습니다. 지난 토요일자 경향신문 헤드라인 기사입니다. 인터넷 댓글을 이용한 여론조작 혐의로 기소된 김경수 경남지사가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지난 6일 김 지사는 일명 드루킹 김동원 씨 일당과 공모해 2017년 대통령 선거 당시 포털사이트 댓글 조작 혐의로 법정에 섰습니다. 또한 김 지사는 2018년 지방선거에서 댓글 조작에 도움을 얻기 위해 김 씨에게 일본 센다이 총영사직을 제안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도 받았습니다. 이에 재판부는 김 지사가 김 씨 일당의 댓글 조작 작업을 알고 있었고 사실상 승인하는 위치였다며 김 지사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더불어 공직선거법 위반에 대해서는 김 지사의 총영사직 제안이 특정 후보를 도울 목적으로 이뤄지지 않았다며 무죄로 판결했습니다. 판결 뒤 김 지사는 법원의 판단을 존중하지만 납득할 수 없다며 상고를 통해 대법원에서 나머지 진실을 밝히겠다고 전했습니다. 지금까지 아침 신문 브리핑의 이소영이었습니다. 날씨가 부쩍 추워졌죠? 어느덧 벌써 11월을 시작하고도 일주일이 지났는데요. 선선한 날씨와 함께 단풍으로 우리의 마음까지 물들여버리는 가을이란 계절을 제대로 느껴보지도 못한 것 같은데 곧 한 해를 마무리하는 겨울이 찾아올 것 같더라고요. 시간 참 빠르지 않나요? 사실 올 한 해는 정말 어떻게 지나갔는지도 잘 모르겠어요. 뭔가 한 것도 없는 것 같고 일상에 많은 변화는 생기긴 했지만 그래도 나의 삶은 흘러가야 하니 어찌어찌 이번 한 해를 보낸 것 같은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 여러분들도 그러신가요? 시간은 참 잘도 간다 이런 생각 말이에요.
앞으로도 시간은 계속 흘러가겠죠. 그 시간 속에서 우리의 일상이 어떻게 바뀔지는 아무도 모르고요. 그치만 다가오는 겨울이 지나면 새로운 한 해를 여는 또 다른 겨울이 찾아올 겁니다. 똑같이 추울 것이고 눈도 내리겠지만 그래도 조금은 다른 겨울일 거예요. 또 다른 한 해가 시작될 겁니다. 그 겨울의 끝에는 따뜻한 봄이 있을 거니까요. 역사 속에서 자라온 아름다운 세계유산들, 인류 전체를 위해 보호해야 할 현존 보편적 가치가 있는 세계유산들. 세계적으로 많은 문화유산들이 유네스코에 지정되어 있는데요. 우리에게 많이 알려진 친숙하고 유명한 세계문화유산들이 아닌 조금은 우리에게 낯선 그러나 매력적인 세계 각 대륙의 문화유산들을 들려드릴게요. 찬란한 세계의 문화유산 속으로입니다. 이번 주의 대륙은 오세아니아입니다. 저와 함께 떠날 준비 되셨나요? 적재에 나랑 같이 걸을래 듣고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오랜만에 돌아온 찬란한 문화유산 속으로 오늘 함께 떠나볼 문화유산의 대륙은 바로 오세아니아인데요. 오세아니아는 남반구에 위치한 대륙으로 호주, 뉴질랜드를 포함한 태평양의 여러 섬을 포함하고 있죠. 때묻지 않은 아름다운 자연들이 많이 모여있는 대륙으로 손꼽히기도 한답니다. 그럼 오늘의 주인공인 오세아니아의 세계문화유산들을 알아보면서 그 매력에 푹 빠져볼까요? 오늘은 오세아니아 대륙 중에서 호주, 오스트레일리아의 문화유산에 대해 알아보려 합니다. 첫 번째로 함께 알아볼 호주의 문화유산은 대보초라고도 불리는 그레이트 베리어 리프입니다. 그레이트 베리어 리프는 지구상 그 무엇과도 견줄 수 없는 빼어난 경관과 풍부한 해양 생물을 갖춘 절경으로 1981년 세계 자연유산으로 선정되었죠. 호주의 북해안을 따라 발달한 이곳은 세계에서 가장 넓은 산호초 지역이자 가장 다양한 생물이 서식하는 곳이기도 합니다. 그 중에서도 이곳의 가장 큰 특징인 산호초 대부분은 바다에 잠겨 있는데요. 때문에 그중 일부가 바다 위로 나와 방파제와 같은 외관을 형성하고 있답니다. 아름다운 산호초뿐 아니라 이곳에선 멸종 위기에 있는 초록구북, 듀공 등의 해양 생물이 서식하고 있어 과학적, 생물학적으로도 중요한 곳으로 손꼽히고 있어요. 그리고 이 대보초 곳곳에 암초가 많아 해안을 선박으로 운행하는 것은 위험하지만 아름다운 자연경관과 크고 작은 약 70여 개의 섬들을 위주로 관광시설이 발달하여 있습니다. 대보초 북부의 산호초에 열대수족관을 만들고 해저에서 수중의 생태를 관찰할 수 있는 여러 시설을 마련하기도 하였죠. 호주 정부에서는 1975년에 그레이트 베리어 리프 해양공원법을 제정하여 이곳을 보호하고 있다고 합니다. 노래 한 곡 듣고 와서 이야기 계속 이어갈게요. 그레이트 베리어 리프 이곳에는 산호초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멸종위기의 생물들이 서식한다는 것이라고 했죠. 우선 세계적으로 멸종위기에 처한 바다거북 7종 중에서 6종이 이 지역을 지나가고 있으며 푸른 바다거북의 번식지로는 세계 최대 규모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혹등고래를 비롯해 포유류 30종과 조류 200여 종도 살고 있죠. 그러나 이처럼 지구의 생태계 그 자체라고도 할 수 있는 이곳은 현재 지구온난화가 진행되면서 산호가 표백화될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때문에 과학자들은 이런 식으로 지구온난화가 계속된다면 2050년에 산호초가 사실상 멸종될 것이라며 우려하고 있는 현실인데요. 인류 전체의 문화유산인 만큼 우리 모두가 노력해서 지켜내야 하지 않을까요?
아름다운 선호초의 그레이트 베리어 리프에 이어서 지금부터는 호주의 또 다른 세계문화유산에 대해 이야기하려 해요. 모두들 잘 따라하고 계시죠? 두 번째로 알아볼 호주의 문화유산은 바로 프레이저 섬입니다. 프레이저 섬은 호주 동부 해안을 따라 남북 길이 약 123km, 해발고도 250m로 아주 길게 뻗어 있는 세계에서 제일 큰 모래섬인데요. 수천만 년 동안 모래 하나알 하나알이 바람에 의해 쌓여서 만들어진 섬으로 지금도 자연 환경에 따라 계속 섬의 모양이 변화하고 있죠. 빙하시대 때부터 바람이 엄청난 모래를 육지에서 이곳으로 날려보냈고 그 수많은 모래들이 모여 프레이저 섬을 만들면서 수백 개의 사구와 40여 개의 담수호가 모여져 있답니다. 그리고 이곳에는 100개가 넘는 호수가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가장 인기 있는 곳은 바로 맥켄지 호수라는 곳입니다. 그 이유는 당장이라도 뛰어들고 싶은 맑고 신비로운 물 빛깔 때문인데요. 실제로 보게 된다면 호수 바닥에 모래알이 다 보일 정도죠. 이쯤에서 노래 한 곡 듣고 와서 프레이저 섬에 대해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해요. 프레이저 섬은 1992년 세계 자연유산으로 등록될 만큼 풍요롭고 아름다운 곳이지만 이 천혜의 환경을 갖춘 프레이저 섬도 인간의 이기심 앞에서 속수무책이었던 적이 있습니다. 과거 백인 정복자들이 원주민을 쫓아내고 나무를 마구 베어 1860년대에는 자원 고갈과 산림 파괴로 큰 몸살을 앓았다고 해요. 착취된 자원들 대부분은 당시 수에즈 운하를 건설하는 데 쓰였는데 그 이유는 이 섬에서만 볼 수 있는 몇몇 희귀한 나무들이 물속에 잠겨도 잘 썩지 않았기 때문이었다고 하네요. 또한 1970년대에는 나무뿐 아니라 여러모로 쓰임새가 많은 모래 역시 희생의 대상이 되기도 하였고요. 그러나 1976년 10월 프레이저 섬 환경위원회가 이곳을 보호구역으로 지정하면서 더 이상 파괴를 막고 아름다운 섬을 지킬 수 있었다고 합니다. 끝없는 인간의 욕심에 내던져졌다면 지금의 프레이저 섬의 모습은 어땠을지 상상하고 싶지도 않네요. 오늘은 이렇게 오세아니아 호주의 세계문화유산인 그레이트 베리어 리프 그리고 프레이저 섬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아름다운 선호초와 다양한 해양 생물들이 매력적인 호주의 대보초 그레이트 베리어 리프 그리고 세계에서 가장 큰 모래섬 프레이저 섬 지구에 살아있는 생태계 보고서와도 같은 이 두 곳 앞으로도 우리 모두가 함께 지켜나가야 할 아름다운 우리의 세계문화유산들이겠죠? 그럼 이제 오늘의 세계문화유산에 관련한 상식에 대해 배워볼까요? 오늘은 세계문화유산의 소유권과 책임, 그리고 국제협력에 대해서 소개해드리려 합니다. 우선 세계문화유산으로 선정되어도 해당 유산의 소유권이나 관리는 이전과 특별히 달라지는 건 아닌데요. 당사국의 국내법을 적용받는 것이죠. 다만 세계유산위원회는 당사국이 세계유산을 적정하게 보호-관리하고 있는지 주기적으로 보고서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현지 조사를 실시하기도 하죠. 그리고 세계유산협약은 문화유산과 자연유산 지역을 보호하기 위해 국제 지원을 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협약 제15조와 제18조에 따라 세계문화 및 자연유산 보호기금이 만들어지기도 했고요. 이 기금은 당사국의 의무적 또는 자원에 따른 기부금으로 이걸 바탕으로 국제적 지원이 이뤄지며 세계유산 지역의 보호를 위한 당사국의 활동을 보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종의 보험처럼 세계유산기금에 기부금을 납부한 당사국은 필요에 따라 다양한 형태의 국제적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을 얻기도 한답니다.
너무나 아름다운 우리의 세상, 그리고 너무나 아름다운 자연, 그리고 인류의 문화들. 보존해야 할 가치가 있는 우리의 역사적 재산인 문화유산들을 알아보는 시간. 잔나비의 가을밤에 든 생각 들으며 이번 주 찬란한 문화유산 속으로는 마치겠습니다. 다음 주는 조금 더 낯설지만 매력 있는 세계문화유산으로 찾아뵐게요. 머나먼 별빛 저 별에서도 지금까지 제작의 최서영, 기술의 정재홍, 진행의 전 이소영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운 것들 모아서 노래를 지어 부르겠지. 새까만 밤하늘을 수놓은 별빛마저 불어오는 바람 따라가고.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IBS 인하대학교 방송국의 아침 정규방송을 들으셨습니다. 다음 정규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여기는 참된 방송 인하대학교 방송국입니다. IBS